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며느리. 가난했지만 치매 시어머니를 7년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찾아온 변호사가 전한 말은 100억 원의 유산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시어머니와 외아들과 함께 사는 박민지 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남편 없이 시어머니를, 그것도 몸이 성한 분이 아닌 치매 어른을 홀로 모시고 살 수 있었을까요? 민지 씨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위대한 여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민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시어머니 앞에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78배 시어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을 듣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민지요.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요. 매일 뵙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밥을 드시려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제는 식사를 거부하셔서 1시간 넘게 달래야 했으니까요. 3년 전 남편 정우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 지훈이와 단둘이 남겨진 것도 막막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1년 동안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의 치매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 거야. 친정어머니도, 친구들도, 심지어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정우와 결혼한 지 20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솔수산후조리를 해주시며 밤낮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당신의 전세금을 선뜻 내어주시며 가족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빚이 생겼고 민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지훈이 공부를 챙겼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바 자리 구해볼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고등학생이 된 지훈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돌봐야 하는 거야.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기 전 시어머니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우리 지훈이랑 셋이서 잘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작은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이 지극한 정성이 훗날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때로는 선한 마음과 진실된 효심이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민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정우의 사진이 은은한 달빛에 비쳤습니다. 사진 속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어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민지는 퇴근 후 저녁마다 학원에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를 더 잘 돌보고 싶었고, 자격증이 있으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랑과 정성은 반드시 느끼십니다. 그 말이 민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순간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마치 치매가 거친 듯한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도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민지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배 고프다고 밥 달라고 며느리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어느 날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한테도 얘기해야지. 할머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지훈이는 늘 할머니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지는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동네를 1시간 넘게 헤맸지만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어머님이 우리 가게 앞에 계세요. 추운데 밖에 서 계셔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슈퍼 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민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이 어디지? 아들한테 가야 해. 그날 밤 민지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씻겨드리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지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알아. 근데 엄마는 정말 대단해.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지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6살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현관문에 센서를 달고 시어머니 옷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민지의 효심에 감동했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훈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민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지만 민지는 변함없이 정성껏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그 짧은 한마디에 민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단풍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 영양제까지 모두 6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는 약 먹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싫어. 난 안 먹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과 물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바닥에는 흩어진 약들과 물이 흥건했지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안 드시면 아프세요. 제발 드세요. 1시간을 달래고 나서야 겨우 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형편상 비싼 과외나 학원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엄마, 나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왜? 엄마가 할머니 돌보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민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지가 일하던 슈퍼마켓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동네 슈퍼들이 하나둘 폐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사장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지훈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 약값은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액은 고작 23만 원. 다음 달 세금 내면 거의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을까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시간 제약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고요? 근무 시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경력 단절이 좀 길었네요. 우리는 좀 더 젊은 분을.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민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훈이의 성적과 가정 형편을 고려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 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 민지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19살 아이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니.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최고야. 할머니 돌보면서 나까지 키우잖아.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밤에는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낮에는 집에 와서 지훈이 밥을 챙겼습니다. 민지야,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의 맑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는 그냥 편하게 가고 싶구나.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에요. 너무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고 민지가 식사도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지가 동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제 근무라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 환자분들을 정말 정성껏 돌보시네요. 역시 직접 어르신을 모시는 분은 다르세요. 요양원 원장님이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일하면서도 늘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수능을 치렀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지훈이가 환호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 알아들으셔도 손자의 기쁨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훈이가 대학 합격했어요. 어머니, 손자가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쁘시죠? 지훈이는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긴 겨울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봄은 반드시 올 거야.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면모금을 삼키셨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예전에 지훈이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시어머니는 민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훈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대학 1년 미루고 집에서 할머니 돌보는 거 도울까? 안 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머니도 내가 대학 가는 걸 원하실 거야.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2월의 어느 날 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민지는 급히 119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이가 얼른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할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모자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지예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민지의 손을 희미하게 움켜쥐셨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딸 됐구나라고 하시며 꼭 안아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이 낳았을 때도 어머니가 밤새 옆에 계셔 주셨죠. 아기가 우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어머니가 괜찮아. 엄마 노릇은 배워가는 거야 라고 하시며 달래주셨잖아요.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정우 씨 아팠을 때도 어머니가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세요? 밤새 민지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20여
년의 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시집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따뜻했던 시간들, 가족으로 살아온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의사 선생님이 면회실로 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지와 지훈이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손자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때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시어머니는 지훈이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착하게 잘 컸구나. 할머니. 엄마 잘 모셔라. 네, 할머니.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몇 명 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민지의 친정 식구들과 동네 이웃들이었습니다. 지훈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저런 며느리를 두면 복이죠. 조문객들은 민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칭찬이 듣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기에, 사랑했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이제 내 행복을 찾아라. 시어머니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 지훈이가 간단하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우리 밥 먹자. 모자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3명이 아닌 2명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식사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민지 씨 계세요? 법무법인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시어머니 신고 김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민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언이라니, 시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지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와 지훈이는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인 7년 전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하셨기에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적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민지에게 상속한다. 며느리는 나를 친정엄마처럼 대해 주었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을 믿는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라니? 시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고, 특별한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무슨 재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서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30년 전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외진 곳이었지만 지금은 강남 한복판의 4층 건물이 되었죠. 현재 시가로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80억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훈이가 얼른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는 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셨는데 현재 주식 평가액이 약 15억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예금과 적금이 있으시고 국채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합산하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총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여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달 은행에서 생활비만 조금씩 인출하셨더군요. 나머지 임대 수익과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사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며느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내게 이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숨긴 채 내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단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나를 돌보는 것인지. 용서해다오. 나도 사람인지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신이 필요했단다. 그리고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미안하구나. 넌 단 한 번도 내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어. 내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을 때도 넌 변함없이 나를 어머니로 모셨지. 우리 아들 정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도 떠날 줄 알았어. 시어머니를 버리고 새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남았어. 그것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겠다고 했지. 민지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내가 울먹이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단다. 내가 혼자 거실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하지만 넌 내 앞에서는 늘 웃어주었지. 넌 진정한 내 딸이야.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넌 내가 낳은 딸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었어. 이 재산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란다. 내가 나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에 대한 보답이야. 부디 이 재산으로 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우리 지훈이도 잘 키워다오. 그리고 가끔은 나를 생각해 주렴. 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천사였단다. 고맙고 사랑한다, 며느라, 내 딸아 민지야. 편지를 다 읽은 민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손자 지훈군을 위한 교육 자금으로 별도로 3억 원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는데요. 부탁이요. 그 돈으로 지훈군이 공부를 마친 후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요는 아니시고 그저 할머니의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며칠 후 민지는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말끔한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사무실, 4층은 학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건물이라니. 민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를 맡은 부동산 회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기셨는데 항상 세입자들에게 인심이 좋으셨어요. 어려운 사정 말씀하시면 월세를 깎아주기도 하셨고요. 우리 어머니다운 행동이시네요. 민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요양원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에 큰 후원금을 기부하고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은 김순자 효 장학금이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큰 돈을 받으셨는데도 일을 계속하시고 기부까지 하시다니. 원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실 거예요. 지훈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방학 때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단 만들고 싶어. 할머니 이름으로.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어느 봄날 민지와 지훈이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들 꼭 의미 있게 쓸게요. 지훈이도 훌륭하게 잘 크고 있어요. 민지는 시어머니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전 어머니의 재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네가 내 며느리여서 행복했단다. 지훈이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모자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 다가올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어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도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진심에 보답합니다. 민지 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본 시간들, 묵묵히 견딘 고난들, 포기하지 않은 헌신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기억과 함께요. 가슴 뭉클한 민지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